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추천주 결과부터 볼게요. STX 박스 돌파, 동시에 21선 처음으로 돌파하는 자리에서 갭 메우기 접근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비어있는 공간, 갭 하락 후에 초록원 생겼고, 여기 비어있기 때문에 매도세가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하면 주황까지는 비교적 쉽게 올라가는 자리라고 여러 번 공략을 드리는 타점이고요. 이 자리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주황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도달하지 못하고 하락하거나 바로 빠지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절은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기대 수익은 20% 이상 크게, 손절은 짧게 잡고 손익비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바로 당일에 상한가 마감 나왔고, 오늘 또 추가 상승으로 20% 이상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아직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계속 홀딩하면서 이제 하락하면 분할 매도 시작하시고, 상승하면 계속 홀딩을 하면서 보유선을 올려가시면 되는 거고요. 요 타점 잘 숙지하시고, 유사 자리가 보이면 손절 짧게 잡고 기대 수익은 크게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했던 이유는 미국 인리 정상회담에서 니켈 조달 협정 논의 소식, 차트는 박스 돌파 21선 동시회복, 갭 메우기로 목표 20% 드렸고 20% 이상 도달이 나왔습니다. 반복 학습을 시켜주고 있지만 갭 하락이든 갭 메우기든 무조건 이런 교과서적인 흐름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어떤 추천에도 무조건은 없어요. 승률이 높은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거지 무조건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빠르게 20%나 먹어줬기 때문에 퉁치기, 손절도 병행을 해주시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크게 난 날 손절도 해줍니다. 140만원 수익 내고 50만원 손절하고 당일에 90만원 수익 마감. 손절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갉아내면서 수익 확정을 시키고 현금화를 시켜주면서 일정주, 주도주로 교체를 하며 기회비용을 살려나갑니다. 이거는 월봉이고, 역배열 끊고 무릎자리 올해 초에 추천, 반복 추천 드렸었고, 이제 가속이 붙어서 우다다다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더 갈 거라는 기대치는 좀 낮추고 제자리까지 빠르게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했어야 되겠죠. 실제로 제가 여기서 거래 재개되고 윗골이 떴을 때 제자리까지 빠지는 거 조심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시 낙폭과대 자리에서 이번에 제 추천이 가만히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처음 추천드린 겁니다. 처음 추천드리고 단기 20% 수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역배로 좀 질질 빠질 때는 지켜보다가 관망하다가 추세를 돌리는 흐름에서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다음 노을, 한동훈 의료 AI 관련주죠. 얘도 역시 동일하게 이번에 갭 메우기 자리가 보여가지고 11월 7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장중에 추천 드렸고요. 만약에 빠지면 요 구간에서 이제 박스 W 흐름,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으로 여기를 눌림 매수 기다려보자 했는데, 일단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당일에 장중 추천 드렸고, 그 이후에 이때 7일에 눌림 매수 4900 밑 여기 체결이 되고 올라갔고요. 일봉상의 눌림 매수는 체결이 안되고 올라갔습니다. 상승이 나오면 6,000쯤까지 올라간다, 6,100원쯤까지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주황자리 여기가 6,000원, 6,100원 하는 자리죠. 여기서 바로 쭉 올라가서 5일 만에 25% 수익이 나왔다. 이것도 STX랑 역시 동일하게 갭 메우기 구간. 이때부터도 이제 갭 메우기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때는 실패하고 밀렸죠. 단기에 실패하고 밀렸다가 나중에 2차 시도 때 도달이 나왔다. 이렇게 한참 뒤에 도달하는 것도 있고, 더 한참 뒤에 막 반년 뒤에 갭 메우는 애들도 있고, 이 갭을 결국 메우지 못하고 쭉 길게, 더 길게 몇 년 동안 행보하는 종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추천주였던 에이프로젠 경우가
요때 실패, 요때도 실패, 그리고 뒤에 한참 뒤에 성공한 다음에 빠르게 갭을 메웠죠. 이렇게 단기에 갭을 메우지 못하고 한참 뒤에 밀렸다가 뒤에 메울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갭을 계속 메우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손절을 잘 잡고 포지션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갤럭시아 머니트리 가상화폐 관련주, STO 관련주죠. 역배열 끊고 상한가, 그리고 추세를 탑니다. 꺾이지 않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이는 게 보통 일반적인 흐름인데 꺾이지 않고 추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7,000원 중반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차트 분석으로 목표가를 드렸고요. 초과 도달하고 5일 만에 최대 25%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얘는 우리기술 투자랑 같이 추천을 드렸고요. 같은 섹터니까 일단 정식으로 먼저 우리기술 투자를 추천드렸고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동일한 흐름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같이 추천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떠나서 일단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이유, 현물 ETF 승인 기대감, 늦어도 24년 3월 이때 출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이 500만원 아니 5천만원을 찍었죠.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같이 덩달아 커플링 상승이 나오고 있던 중이었고요. 일정이 멀지만 선반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주식이든 코인이든 같이 올라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정이 멀다 해서 무시할 게 아니라 선반영을 잘 노리자. 우리기술 투자도 역시 동일한 타점에서 역배열 끊고 상한가, 꺾이지 않는 흐름을 확인하고 정확히 요 음봉 보이죠? 음봉 다음에 요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안 빠지네? 반등이 나왔네? 계속 고점에서 추세가 유지가 되려고 하네? 그리고 일정도 있겠다. 추천을 드렸고, 당연히 손절은 뭐 짧게는 여기, 길게는 여기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손절을 요 4,000원 정도 상한가 종가로 드렸었고요. 회색 손절 드렸습니다. 이탈 없이 쭉 올라가면서 단기에 최대 30% 수익이 나왔고, 더욱이 일정주였기 때문에 부담 없이 분할 매수 대응을 할 수가 있었다. 다만 이제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주나 조심해야 되는 거는 24년 3월 일정으로 지금 일정이 많이 남아있죠. 하지만 선반영이 이미 크게 어느 정도 크게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마냥 3월까지 가져가야지 하면은 또 제자리를 당할 수 있으니까 하락시에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든 비트코인이든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우리가 로봇주로 최근 많이 배웠었죠.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이 요때입니다. 파란 색깔 나와있는 날 10월 5일. 그러니까 요때 잘 매수해놓고 주가가 쭉 올라갔습니다. 9월 12일. 나는 뭐 지금보다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산 로보틱스 상장일까지 더 가져가면 더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신하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는데 그냥 10월 5일까지 가져가 볼게, 가져가야지 했으면 제자리를 넘어서 손실 전환까지 당했죠. 이게 바로 선반영에 대한 이해도가 없기 때문에 재료 소멸을 이렇게 당하는 겁니다. 일정 전에 주가가 미리 크게 상승이 나오면 이거는 선반영이 됐다고 보고 미리 하락 나오는 거, 일정 전에 미리 하락이 나오는 걸 조심을 늘 하셔야 됩니다. 로봇주 일정은 10월 5일이었지만 고점은 9월 12일 빠르게 나왔다. 이걸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비트코인이든 뭐든 일정이 있는 종목들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선반영이 크게 나오지 않았다면 최대한 일정 가깝게 가져가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크게 오버슈팅이 나왔다면 뒤에 미리 하락 나오는 거 늘 조심을 한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월봉 역배열 끊고 한번 급등 나와줬고요. 또다시 같은 타점에서 여기랑 같은 타점이에요. 매수 가격도 유사한 자리고요. 이 자리에서 역배열 끊고 반등이 나왔다. 큰 박스로 8,200원 정도 안착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최악으로는 현재 이렇게
빠졌다가 상승이 나온 상태니까 최악으로는 다시 이렇게 박스 하단까지 내려가는 요 하단까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딱 안착을 하고 가야 되는데 실패하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박스 흐름 잘 생각하시고요. 과거에는 다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던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크게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고, 또다시 여기도 박스 만들어 주다가 박스 돌파하고 올라갔고, 또 박스 만들어 주더니 돌파하고 올라갔고, 여기서는 이탈을 하고 빠졌고요. 여기 하단 이탈하고 죽었죠. 뒤에는 이렇게 박스, 총 크게 이렇게 박스가 되어 있는 거고, 이번에 W 반등이 나온 거네요. 계속 이 박스가 유지가 된다면 다시 여기까지 내려올 것이고, 박스 돌파를 하면 박스 업그레이드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는 있다. 일봉 상한가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계속 5일선 이탈 없이 올라갑니다. 장중에 살짝 이탈은 있었지만 종가상 이탈은 없었죠. 이렇게 꺾이는 게 일반적인 흐름인데 낮은 확률로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날 추천을 드렸었던 거고, 일정도 있었고, 이때 잡았던 분들은 5일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하면서 최대 수익을 끌어냈으면 된다. 그리고 남아있는 물량 계속 홀딩 하시고, 오늘의 시가나 5일선 이탈할 때 분할 매도 시작하고, 지키면 여태 그랬듯 계속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당연히 11선 대응하시면 되겠죠. 짧게 3개 지지 잡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지키면 홀딩을 하면 된다. 다음 우리기술 투자 월봉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역배열 끊고 가속이 붙으면서 올라갔고요. 전고점 5,400원 정도 살짝 안착을 했습니다. 위에 큰 역배열 저항대는 6,000원 초반이고요. 얘도 종가상 11선 이탈이 없이 추세를 탔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5일선, 11선, 15일선 이렇게 1차, 2차, 3차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지트도 볼까요? 위지트 얘도 아직 5일선 위에 있죠. 이때 음봉 윗꼬리 띄우고 크게 무너졌고요. 지금도 음봉 윗꼬리 띄우고 좀 위험한 자리긴 한데 오늘 양봉 마감해줬고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890 지켜주면 계속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그때부터 좀 분할 매도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동전 주니까 시원하게 오르고 시원하게 빠지는 특성이 있죠. 다음 빗썸 지분이 있는 T사이언티픽 볼게요. 월봉은 이렇게 추세 박스로 추세 박스 하단 구간에서 이번에 밑꼬리 달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기존에 이렇게 박스였죠. 박스 이탈하고 여기 지지해주다가 박스 양성했고, 이번에 박스 이탈하고 죽었고요. 다시 박스 하단이었던 2,200원을 회복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현재는 급락 나왔다가 갭 메우기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고요. 지금은 여기 안착하면 여기까지 간다. 1차 갭이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이고 그 도중에 있습니다. 절반을 현재 메운 상태죠. 이제 완벽히 갭을 메우면 2030원까지 가는 거고요. 이제 여기 도달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이건 제가 무조건 도달하는 가격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도달하고 더 크게 갈지, 아니면 맞고 떨어질지, 아니면 도달하지 못한 채로 밀렸다가 한참 뒤에 도달을 할지 알 수 없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요 구간이 보인다면 공략을 해볼 자리는 맞다. 왜? 기대 수익은 크고 손절은 짧게 잡으면 되니까. 이때 전날에 들어갔으면 갭 메우기로 접근을 했으면 얘도 20% 정도 기대 수익을 노리고 오늘 10% 정도 11% 정도 수익이 나온 거죠. STX와 마찬가지로 요 갭 구간이 기대 수익이 20%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역시 동일하게 접근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때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지는 또 갯벌의 구간이 생기죠.
이탈을 한다면 빠르게 여기까지 빠지는 흐름도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큰 박스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빗썸 상장은 25년도에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해당 내용으로 재부각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참 밑에서 주가가 한참 빠진 다음에 또 그 일정으로 다시 또 반응을 보여준다면 그때 공략을 해서 장대 양봉을 노려보셔도 되겠죠. 파동이 워낙 크니까 위아래 파동이 큰 구간이고 차트 자체가 역배열로 일단 이렇게 잡혀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자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을 잡고 고수분들이 좀 가지고 놀기에는 편한 자리다. 초보분들에겐 껄끄럽죠. 초보분들은 손절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가급적 초보분들은 이런 갭매우기를 좀 노리는 걸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무조건 다 도달한다면 좋겠지만 도달 못하고 크게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급락, 갭하락이 나왔다는 자체가 종목 자체가 조금 삐리하다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런 종목들로 이제 낙폭과대 반등 타점을 노리는 거기 때문에 타이밍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초보분들이 가져가기에는 좀 불리하다. 초보는 이렇게 역배열로 빠지는 구간에서 하지 말고요, 정배열로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이렇게 수평 박스 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이런 구간에서 하는 게 낫지, 역배열로 밑으로 이렇게 잡힌 자리에서 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 혹은 이렇게 정배열로 올라가는 타점에서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돌파하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는 또 매매를 피해야 되겠죠. 초보자분들이 하기 제일 좋은 구간은 요런 박스나 정배열 추세 구간이다. 다음 뷰노, 기존 추천주였고 오늘 호실적으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이때 박스 돌파할 때 70% 수익 나왔고 뒤에 낙폭과대 추천 2번 반등 50% 나오셨고요. 오늘도 17%나 반등 마감이 나왔네요. 호실적으로 반등이고 지금 여기서 50% 상승이 50%가 아니고 80%야? 추천 대비 50%고 저가 대비로는 80% 상승이 나왔네요. 이렇게 80%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 큰 조정을 경계를 해야 되는 자리였죠. 정석으로 빠지면 요 구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도중에 호실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하락이 멈췄고요.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오늘의 저가를 이탈하면 기존 뷰대로 여기까지 빠지는 걸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된다. 41,000원 정도가 박스 상단이랑 61선이랑 일치를 합니다. 41,000원 종가상 안착이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저가 지지가 가장 중요하다. 지금 이렇게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늘 급등 후에 제자리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 경계를 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뷰노는 홀딩을 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다음 동섹터 루닛 무료 반복 추천 줍니다. 얘도 유사한 타점에서 추천드리고 급등, 이번에도 낙폭과대 추천드리고 급등, 두 번 다 일정이 있었고요. 일정주로서 무난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루닛은 영업이익이 좀 안좋게 나왔죠. 하지만 자꾸 좋은 뉴스를 내보이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닛도 급등 제자리 나왔고 이번에도 급등, 더욱이 권리락 강세 무상증자 약세 패턴으로 12월 1일까지 하락하는 거 조심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 도중에 자꾸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현재 단기 2평 11선 61선 지켜주고 있으니까 11선 이탈 전까지는 계속 홀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로는 이렇게 나와주고 있고요. 루닛도 일단은 홀딩이 가능한 구간이다.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도 고점에서 좀 박스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박스 이탈하면서 하락했던 구간이 있고, 여기 하단 이탈하면 요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 경계는 하시고요. 뷰노 3분기 누적 매출이 36억, 지난해 연간 매출을 초과했다. 내년에 해외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된다. 41,000원 61선 그리고 박스 상단 돌파 안착이 중요하다. 일단 박스 대응하면 되긴 하지만 밥동은 계속 주의를 해야 됩니다. 최근 70% 80% 급등으로 좀 부담인 구간이죠. 그리고 루닛 권리락 정석 반짝 나왔었고, 무중일까지 12월 1일까지 약세 패턴을 주의를 해야 됩니다. 8월 급등 후에 큰 조정, 11월도 역시 급등이 나왔고 뒤에 같은 큰 조정을 주의를 해야 되고요. 루닛 보유자분들은 지금 권리락으로 마이너스 40% 정도 50% 정도 찍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인 대신 공짜 주식을 12월 1일에 주당 한 주씩 주죠. 요것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마이너스 주가가 하락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니까 안심을 하시면 됩니다. 무중일까지는 일반적으로 하락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참고를 하시고 조심을 하시고요. 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움직여요. 지오 엘리먼트 1대1 무중 결정으로 고가 15% 찍었다가 권리락 강세, 요날 지오 엘리먼트도 주가가 마이너스 50% 찍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무상증자일까지 하락이 나온다. 주당 한 주씩 더 주기 때문에 뒤에는 흔들면서 또 주가가 더 올라갔고요. 자, 상승 이유를 보면 다양하게 좋은 뉴스들을 보여주면서 박스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안 좋았던 뉴스는 3분기에 120억 영업손실. 다음 SY 스틸텍 이틀차에 상한가 나왔고요. 분봉을 봐야 되겠죠. 분봉 어제 시가 회복할 때 제가 정식 추천은 아니고, 여기 시가 회복하면 제가 항상 타점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12% 급등 나왔었고요. 또 뒤에 한 번 더 시가 회복하고 60% 상승이 나왔었고요. 이렇게 시가 이탈은 사망, 시가 회복은 부활, 이런 식으로 타점 잡고 반복 매매 하다 보면 회복하는 구간, 부활하는 구간에서 이렇게 단기 급등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이 타점들 잘 공략하시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갭 상승이 나왔죠. 갭 상승 나온 다음에 시가 이탈이 없이 그대로 상한가 박혔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시가였던 4,700원 정도 이탈 없으면 홀딩 전략으로 오늘 상한가까지 홀딩을 했으면 되는 거고요. 시가 기준 잘 숙지를 하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는 요때 오후장에 저가였던 4975를 1차 지지로 보고 2차 지지는 시가인 4,700원 보시면 되고요. 지키면 계속 추세 타시고 이탈하면 분할 매도 시작. 다음 파라텍 하루 만에 25% 수익 나왔고요. 동전준대 추천드렸던 이유는 하루 보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추천드린 겁니다. 손절은 짧게, 기대 수익은 크게 볼 수 있는 자리라서 하루 더 급등 기대감으로 들어간 거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물량이 있었다면 이틀간에 걸쳐서 하락할 때 분할 매도하면서 전량 매도했으면 됩니다. 지금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손실 전환 당했죠. 시간에 하락까지 가만히 들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 당일에 10일에 전량 매도를 했든 뒤에 분할 매도를 했든 대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이때 추천했던 이유가 1년선 안착을 했고요. 요거를 매물수화로 분석이 나왔던 거죠. 차트를 크게 보면 이렇게 바닥권이죠. 바닥권에서 여기에 있는 매물을 여기 윗꼬리로 소화를 해줬다 판단을 했고 추천을 드리고, 다음날 바로 25% 급등이 나온 겁니다. 시간으로 마이너스 3%였지만 다음날까지 홀딩 시켰고 하루 만에 운 좋게 수익.
만약에 바로 가지 못하고 쉬어가는 흐름이었다면 제가 한 달 이상은 이렇게 쉬었다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바로 가면 이렇게 이번에 운 좋게 보너스로 바로 가는 흐름이 나와줬고, 자, 스윙 기대감이 1차 10%, 2차 20% 정도 합니다. 스윙의 목표 기대치가. 그렇기 때문에 10% 절반 매도, 20%에서 전량 매도 하는 식으로 했어도 되고, 아니면 추세를 끌고 가고 싶었을 경우에는 홀딩 하다가 하락할 때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분할 매도 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으면 됩니다. 현재는 시간으로 900원 정도까지 빠진 상태고, 급등 전에 가격까지, 요 가격까지 좀 빠졌다가 제가 처음에 보여줬던 뷰대로 좀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처음 추천할 때 그려줬던 흐름이 이거죠.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 노랑으로 수익 나왔고, 이제 이유는 초록으로 쉬어가는 거 조심을 하자. 이때도 급등 한번 나와준 다음에 오래 쉬어갔죠. 이번에도 훨씬 더 오래 하방 침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음 11월 13일 시간의 특징주, 다음날 오늘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할게요. 한국공항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13%, 종가 5%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렇게 튀었다가 빠졌고요. 호실적이 미친 결과를 보여줬는데, 당기순이익이 170억, 7,900%가 증가를 했는데 겨우 13% 튀었다가 빠졌네요. 여기 윗꼬리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고, 다음 바이온 최대 주주 변경 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으로 고가 13%, 종가 마이너스 6%. 얘도 2년선 안착 실패하고 다시 도로 1년선까지 내려왔고요. 정석 반짝. 다음 SY 스틸텍 신규 상장주 2일차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다음 KI 비플러그 에너지, 얘도 호실적으로 3분기 누적 960억원, 고가 11%, 종가 10%. 얘는 상승 마감한 편이고요. 이제 박스 돌파가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왔네요. 현재 박스 상단에 위치해 있다. 다음 신규 상장주 큐로셀 고가 12%, 종가 보합, 정석 반짝. 화이트 솔루션 찔끔, PN풍년 김동현 관련주 반짝. 다음 윌비스 이준석 관련주 찔끔. 다음 코아시아 CM 호실적으로 2% 찔끔, 파인디지털 찔끔, 대성에너지 7% 반짝, 아시아나 IDT 고가 17%, 종가 1% 정석 반짝. N 패턴이 시원하게 나와줬네요. 뒤에는 M으로 이렇게 좀 빠지는 흐름을 경계를 하셔야 되겠고요. 큰 박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다음 밑에 있는 종목이 넥스트 아이가 이준석 관련주고, 시간으로는 3% 상승이었습니다. 오늘 낮은 확률로 신규 상장주 이준석 관련주 넥스트 아이 2개가 상한가 마감, 나머지는 정석 하락이 나왔다. 10개 중에 한두 개만 상승 마감을 합니다. 한국공항, 바이온처럼 정석 반짝하는 거 늘 조심하시고요. 다음 11월 14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태고사이언스 주름개선 세포 치료제 임상 3상 성공으로 상한가, 제노포커스 공급계약 체결으로 정석 반짝, 121선 저항 맞고 떨어졌고요. 카이노스메드 에이즈 치료제 처방 범위 확대, GL팜텍 아스피린 계량 신약 임상 데이터 긍정적.
다음 하반기 신규 상장주 SY스틸텍이 2일차에 상한가 나왔고, 이에 메가터치, 한사, 컨택, 소닉스 외에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같이 움직여줬습니다. 각 개별 뉴스가 좋은 게 있기도 했고요. 다음 KC그룹주, KC그린홀딩스, KC코트렐, 싱가포르 인프라 투자사 에키스, KC환경서비스를 품는다. 다음 호실적, 해성옵틱스, 에코플라스틱, 신신제약, 뷰노, 밀리의 서재. 다음 광물 관련주 현대비엔지스틸, 히토류 저가명, 히토자석 국산화 성공, 다이나믹 디자인. 다음 매각 경영권 분쟁 이슈, 에이스테크 경영권 매각 계약 체결, 다을투자증권 경영권 분쟁 공격화. 7월부터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오후에 또 장 끝나고 뉴스 보니까 확대 해석하지 마라, 부인을 했고요. 경영권 분쟁 아니다, 부인을 했습니다, 김 대표가. 다음 아시아나 IDT 매각 이슈로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구백화점 경영권 분쟁 시간외로 반응이 있었던 애였죠, 최근에. 다음 비마약성 진통제 바이든 시진핑 중국의 펜타닐 제조 수출 단속 합의 발표 예정. 펜타닐이 기존의 강력한 마약보다, 코카인인가? 하여튼 기존의 마약보다 한 10배 정도 더 강력하고 치명적인 마약이라고 하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지금 크고, 요거를 제조 수출 단속을 한다. 이에 텔콘, 경보제약, 비보연제약, 비보존제약, 에스텍파마, 한일진공 요런 애들이 커플링으로 움직였고요. 오늘 장 마감까지 강력하게 상승 마감을 해가지고 시간외로는 조금 1%, 3% 정도의 차익 실현이 나왔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삼성 AI, 가우스, 타이젠 연동으로 모든 디바이스 AI를 추진한다. 비플라이 소프트, 폴라리스 오피스, 코맥스.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호실적으로 시간외로 상승이 나왔고요. 다음 가상화폐 관련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감 속에 SBI 핀테크 솔루션즈, 한일진공, 디사이언티픽, 갤럭시 아머니트리 외가 계속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다음 진단 키트 동훈 아나텍 침으로 당을 측정한다. 그리고 루닛, 진매트릭스, JLK. 다음 최대 주주 변경 이슈 CCS 바이온. 바이온이 전일 시의 상승이었고 정석 반짝. 다음 교육 관련주 올해 수능의 주안점 킬러 문항 배제, N수생이 급증을 하고 있다. 메가MD, YBM넷, 을비스, 아이스크림 에듀, 애니눅률 계속 좀 반응을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빈대 관련주들도 계속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농, 한농화성, 국제약품, 전진바이오팜. 홍콩의 빈대 공포 확산에 살충제 판매가 170배 껑충 뛰었다. 살충제가 먹히지 않고 있다. 다음 웹툰 관련주 일본, 미국인도 반한 한국산 웹툰 앱 피코마 매출 1등 8일 뉴스, 그리고 MBT가 6일에 호실적 내놨고요. Y랩이 구글 플레이 네이버 웹툰 IP 게임을 공개 예정이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텔레그램이나 무료방 입장하시면 이런 정보 속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루닛처럼, 루닛을 작년 10월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거든요. 이번에도 낙폭과대 자리에서 두세 번 추천드렸고 지금 요만큼 올라온 상태죠. 다음 11월 14일 시간의 특징주 볼게요. 대구백화점부터. 금요일에도 경영권 지분 매각 이슈로 시간의 상한가 종목이었고요. 대구백화점, 차바이오가 인수 잠정 합의, 도시명 실버타운을 개발한다. 예, 또 한 번 더 시간의 상한가 나왔습니다.
월봉은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크게 박스 9,000원 정도에서 반등 나와주면서 또 15,000원, 14,000원 정도 전고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의 상승으로 14,000원 가까이 올라온 상태고요. 일봉 이때 금요일 시간의 상한가 월요일에 정석으로 23% 반짝 나왔고요. 오늘 반등 성공하고 시간의 상승으로 또 14,000원 가까이 요정도 올라와줬습니다. 이때 14,000원 정도에서 저항대 하나 있고 윗꼬리 약한 저항으로 하나 더 보시면 되겠고, 그 위로 강한 저항대가 15,000원, 13,000원 정도. 여기가 52주 신고가 가격이죠. 저항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둘 중에 하나에서 맞고 떨어지면 또 여기까지 급등하기 전에 장기 입장까지 또 크게 밀리는 흐름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파동이 위아래로 크게 나와주던 애고 이렇게 하락폭들이 큼직큼직하게 나와줬었죠. 단기 급등 이후에 이때도 급등 나오고 이렇게 빠졌던 구간이 있고, 지금도 올라가다가 혹여나 밀리게 된다면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숙지해 두시고, 종가상 14,000원 안착이 중요하겠습니다. 1차로 여기를 안착해야 여기 매물 다 뚫고 올리면서 여기 소량의 매물 볼 수 있는 거니까. 이때랑 마찬가지로 시간의 정석 반짝 패턴 주의하시고요. 다음 마이크로 컨택솔 상한가 호실적으로 강세, 3분기 영업이익 53억, 전년 대비 64% 증가. 월봉 추세 타다가 이탈하고 쌍봉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또 요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고, 그래도 이렇게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던 자리에서 또 상한가가 나와줬네요. 시간의 상한가. 일봉 최근에도 작은 쌍봉 이탈로 추세가 죽어버렸고요. 다시 올라오는데 9,500원 또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전에 지지를 미래의 저항으로 잘 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되고요. 여기서 무조건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맞고 떨어지던가 안착하고 더 가는 기준점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이번에도 올라오면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안착하고 더 갈 수도 있는 기준점으로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시간으로 9,300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9,300원 이제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박스로 왔다 갔다 할 건지, 안착하고 박스 업그레이드를 해주면서 전고점을 또 돌파 시도를 할 것인지, 종가상 9,500원 정도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장중에 튀었다가 빠지는 건 의미가 없고, 종가상의 가격이 딱 올라서서 마감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올라서서 마감을 했다고 한들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장중에 윗꼬리로 터치만 해주는 것과 종가상 안착해주는 거는 차이가 큽니다. 항상 기준은 종가상의 가격 안착,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다음 조선내와 9.8%, CR홀딩스 커플링으로 5%, 13일에 최대 주주 변경 그리고 공급계약 체결이 2천억 정도 있었죠. 조선내와 상장하고 쭉 빠지다가 추세를 돌리면서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회복과 동시에 상한가, 그 이후에 상한가 종가 위에서 계속 놀아주고 있습니다. 캔들 웜통 기준으로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고,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 시간의 상한가로 3만원 가까이 올라왔고요. 3만원 가까이 계속 이 박스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의 상승이니까 역시 반짝 주의하시고,
그리고 최근 바닥 대비 단기 70%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요 하단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빠르게 빠지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이탈하면 22,500원 이탈하면 밑에 또 갭이 하나 있거든요.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공간 있죠. 여기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르게 빠진다는 갯벌 자리, 밟으면 푹푹 빠지는 자리가 하나 남아있다는 것도 인지를 해두시고요. 다음 CR홀딩스 5%, 한국내와 조선내와 커플링이고 7,500원 61선 회복하는 게 1차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8,000원, 그 다음 전고점 9,000원 정도. 지지는 21선이랑 상한가 시가랑 근사치네요. 요 구간 6,600원 지지가 중요하고요. 좀 더 짧게 볼 거면 오늘의 시가 봐야 되겠죠. 오늘의 시가 그리고 상한가 시가, 최종은 10월 말에 저가 5,900원 정도. 다음 아우딘 퓨처스, 화장품 관련주고 호실적으로 강세, 3분기 화장품 사업이 흑자 전환, 관리 종목 지정 우려를 불식하는 내용, 2차전지 사업도 전개에 문제가 없다. 61선 오늘 회복한 자리에서 시간에 9.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61선 이탈하고 하락, 61선 저항, 61선 근사치 저항, 이번엔 안착 한 자리에서 튀어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대부분 호실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호실적으로 하락이 나오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호실적으로 튈 경우는 더욱이 반짝이 좀 주의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시간으로 2350원까지, 다음 요 장기 이평 모여있는 구간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구간 장기 이평이 좀 강력한 저항대죠. 이때 안착했는데 밀려버렸고, 이때는 안착을 하지 못했고, 이번에 다시 또 안착하느냐 못하느냐 변곡점에 이른 자리입니다. 종가상 여기 2300원 위로 안착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안착해주면 여기 전고점까지 시도를 해줄 거고, 전고점 2700원 정도, 다음 안착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첫 번째 안착 자리, 두 번째 안착 자리 중요하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실패하면 또 오늘의 시가 그리고 최근의 저가까지 요 큰 박스로 다시 또 보셔야 되겠고요. 장기 이평 여기를 안착하는 게 중요하다. 이전의 전고점 10월 12일에 전고점과 일치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이때 경영권 분쟁으로 한번 크게 올랐다가 빠졌던 종목이죠. 월봉은 1100원 정도가 저점이고요. 지금 저점 구간에서마다 반등이 크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반등이 크게 나올지 변곡점에 있는 자리고요.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한 번에 여기를 다 뚫고 가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튀었다가 밀리고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형태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쌍바닥의 흐름이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다음 폴라리스 오피스 8%, 코맥스 5.9%, 삼성 AI 관련. 폴라리스 오피스는 월봉 박스 돌파하고 가속이 붙어서 요 무릎 자리에서 빡 올라갔고요. 제가 늘 추천드리는 타점 중에 하나죠. 역배열을 끊고 올라가는 타점이나 아니면 박스 돌파하는 타점, 요 두 개에서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요 구간에서부터 가속이 많이 붙는다. 크게 올랐다가 일정 재료 소멸 당하고 밀렸다가 반등이 좀 다시 나와주고 있는 중이고요. 이때 일정으로 추천을 좀 드렸었죠. 뒤에는 요 추세 이탈하고 추세 박스 보여주다가 이탈하고 여기서부터 무너졌고요. 지지는 이렇게
여기서 좀 쌍봉 형태로 이탈을 하고 무너졌다가 요 자리 구간 5,000원 후반대에서 저항이 현재 걸리고 있습니다. 단기로 또 보면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하단 자리에서 오늘 장중에 같은 이유로 반등이 나왔고 시간에까지 같은 이유로 상승이 이어집니다. 5,000원까지 올라왔고요. 작은 전고점, 큰 전고점, 박스 상단 5,000원까지 올라왔다. 일단 여기 안착이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착.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입니다. 작은 박스는 요래, 큰 박스는 아까 처음 그어준 대로. 최악으로는 다시 또 박스 하단인 4,000원 초반까지 내려오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다 뚫고 올리면 박스 업그레이드로 이렇게 전고점까지 또 시도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박스 매매 하시면 되는 구간. 다음 코맥스. 코맥스 월봉 급등 쳤다가 제자리까지 빠졌고 현재는 박스 하단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2,700원 4,200원 정도의 박스, 그리고 작은 박스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일봉 주기적으로 윗꼬리를 좀 많이 줍니다. 이번에도 윗꼬리가 달릴 확률이 좀 크겠죠. 시간으로 5% 상승 나왔고 6% 3,500원 정도까지 올라왔네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고 최근에 두 번 1년선 맞고 떨어졌어요. 이번에도 여기 1년선 맞고 떨어지는 거 조심하시고 3,500원 종가상 안착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전고점, 다음에 2년선 저항대. 윗꼬리는 가장 많이 부딪혔던 요 자리가 2년선 저항대랑 일치하는 4,000원 초반대가 되네요. 지금 밑에서 이렇게 박스가 나오고 있었고 최근에 저가까지 지지 보시면 되고요. 다음 하락 종목도 3개 볼게요. 자이글 시간의 하한가. 월봉 박스 돌파하고 가속 붙어가지고 대시세 나왔다가 정석으로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친 계급등 후에는 90% 확률로 요 가짜 반등이 나온다. 노란 색깔 자리에서 가짜 반등 조심을 하자. 자이글도 딱 정석으로 이렇게 가짜 반등들을 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반등 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 이때도 가짜 반등이고. 일봉 미친듯이 올랐죠. 미친듯이 올랐기 때문에 요런 거는 고점 음봉 윗꼬리 뜨고 이렇게 쭉 바로 제자리까지 빠져도 당연한 흐름이고, 이렇게 느리게 혹은 더 느리게 빠져도 당연한 흐름이에요. 이 둘 중에 흐름이 거의 95% 이상의 확률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대시세가 나왔을 때는 조심을 하자. 고수분들이야 이런 타점에서 잘 먹고 나옵니다. 이 파동이 낙폭과대 가짜 반등도 엄청나게 커요. 이게 50%짜리, 이게 70%, 80%짜리 크죠. 여기도 60%짜리. 이 구간에서 잘 먹고 나오면 다행인데, 어쨌든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역배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혹여나 챙기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들고 있다면 엄청나게 아픈 거죠.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오늘 시간의 하한가로 8,800원까지 떨어졌고, 보통 급등하기 전에 가격까지 회귀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혹은 요 돌파 자리까지. 최악으로는 5,000원 중반까지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도 뭐 코로나 구간이긴 하지만 급등하기 전에 가격까지 이렇게 내려왔던 구간이 있죠. 이렇게 급등하기 전에 가격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는 이것도 좀
열어두고 하방을 잔뜩 열어두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단기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길게 보유하지 말고 다시 가짜 반등 주는 구간 있죠.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들이 보일 때 윗꼬리에 무게를 두고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를 하는 게 나아 보입니다. 왼쪽에 이런 대시세가 있다면 오른쪽에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DR텍 마이너스 7% 정도 적자로 하락이고요. DR텍은 의료기기 그리고 지뢰 제거, 전쟁 수혜 두 가지 내용으로 최근 급등이 크게 나왔던 종목이죠. 월봉 역배열 끊고 쭉 크게 올라갔고요. 정배열 끝나고 얘도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 뜨고 하락이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다를 바가 없죠. 정석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파동 한번, 두번, 세번 3파가 다 나왔고 뒤에 좀 무너지는 흐름으로 이전과 마찬가지로 121선 부근에서 121선 부근에서 121선 부근에서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두 번은 살짝 이탈한 자리에서 반등을 성공을 했고요. 지금은 계속 힘싸움 구간인데 시간의 하락으로 4,100원까지 내려왔고요. 4,100원 정도까지 일단은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의 저가 3755 여기 이탈하면 비중 축소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여기 이탈하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여기까지 빠질 것 같아요. 중간에 1년선도 있긴 한데 2년선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도 좀 생각을 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여기 역배열 끊고 단기적으로 30% 정도 수익은 주다가 밀렸네요. 지금은 요 박스 대응하시면 된다. 이탈하면 조심하고 다시 올라가려면 요 박스 상단인 4,700원 안착이 중요하고요. 최근에도 큰 추세가 나왔었고 이탈하니까 크게 무너져 버리죠. 특히나 이런 고점에서 무리하게 따라붙지 않도록 합니다. 가파르게 올라갔을 때는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 조심을 하자. 다음 인벤티지랩 마이너스 5% 158억 파생상품 거래 손실 발생. 요거는 실제로는 현금 유출이 없는 회계상의 평가 손실로 실제로는 손실이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워딩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공시가 나올 때마다 주가들은 하락이 나옵니다. 인벤티지 랩은 제가 최근에 좀 경고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원래 기존 추천주였죠. 기존 추천주였고 이때 박스 상단에서 추천했다가 하단까지 빠지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손절을 하고 회복시 재매수를 했으면 되는 거고요. 장기 포지션 같은 경우는 추천이 4월이고 하반기 마약 일정주 그리고 치매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뭐 7월까지는 내가 가져가 보겠다 홀딩 했으면 뒤에 운 좋게 급등 수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일정주로서 그리고 박스 매매, 역배열 돌파 다양하게 우리가 복습을 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특히나 회복시 재매수 이런게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 들어가서 손절을 했다 그럼 뒤에 또 겁을 먹고 매수를 안하게 되거든. 하지만 일정주였고 박스를 이해를 했다면 역배열 돌파를 이해를 했다면 겁먹지 않고 손절 짧게 잡고 여기서 재매수가 가능했다. 다음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역배열 끊고 올라간 다음에 추세 이탈을 했고요. 이것도 대시세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요 이탈하는 구간에서 제가 계속 경고를 드렸죠. 비만 치료제 계속 좋은 뉴스밖에 없는데 펩트론과 인벤티지 랩은 워낙 월봉상 고점을 찍었고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 제자리까지 빠지는 큰 흐름을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역배열 끊고 한번 또 수익권 주다가 이탈하면서 죽었고요. 또 한 번 더 여기서 작은 박스 돌파하고 올라오더니 반년의 매물 맞고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역배열이 확실하게 잡혀버렸죠. 이렇게 역배열이 잡혀버린 상태고요. 최근에도 여기 수평 지지를 이탈해 버렸고요. 이렇게 수평 지지를 이탈할 때마다 수평 지지 이탈할 때마다 보유자분들은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이렇게 역배열로 끌려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도 내려가다가 만약에 또 반등 나오죠.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내려가는 여기 이탈 자리에서 또 미래에 반드시 혹여나 반등 실패하고 빠지면 대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야 되겠죠. 또 월봉을 보면 명확하게 역배열 끊고 대시세가 나왔고 제자리까지 빠지는 정석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자리까지 지금 현재 다 빠진 상태에서 추가로 조금 더 밀렸고요. 조금 더 깊이 빠지면 차트상으로는 거의 뭐 저점 자리니까 또 반등 확인한 다음에 추세 돌리는 구간에서 재접근을 할 수는 있겠으나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본인의 포지션 대응으로 좀 비중을 축소하는 건 생각을 해봐야 될 자리이긴 합니다. 이렇게 대시세가 나왔던 종목들은 당연히 밑에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V자로 쭉 올라갈 확률보다는 옆으로 횡보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기회비용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펩트론은 최근에 기술 이전,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인벤티지 랩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펩트론도 역배열로 빠지던 중에 여기서 기술 수출 뉴스가 떴고 돌파하고 노랑으로 올라가던가 한 번 더 밀리던가 요건데, 일단 약간 노란 색깔 흐름으로 돌파 흐름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저 살짝 요 위에서 지금 힘싸움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전고 돌파가 중요하고, 현재는 이렇게 박스로 보시면 되는 구간 121선에서 정직하게 두 번 반등이 나왔고요. 121선이랑 최근에 수평 저가랑 일치, 거의 근사치 자리니까 박스 하단 자리 최근에 저가 22,500원 최종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박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추세 박스로. 다행히 펩트론은 인벤티지 랩보다는 강력한 흐름으로 큰 역배열 자리긴 하지만 그래도 힘싸움을 하면서 돌파 시도를 해주고는 있다. 하지만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까지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얘도 너무 많이 올랐죠. 미친듯이 올랐어요. 미친듯이 올랐고 지금 빠지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혹여나 요게 가짜 반등이라면 피곤해진다.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 약간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짜 반등이라면 밑으로 한 번 더 빠지니까 피곤해진다. 여기가 기존의 돌파 저항 자리였고 2만원까지도 빠지는 최악의 흐름은 열어두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당연히 요 밑꼬리 지지를 지키면 상관이 없는 일인데, 혹여나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2만원까지 하방을 열어두면서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